CH3 to CH to CHO 라고 되어 있는 거의 냄새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얘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CHO.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탄소에 수소, 산소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과산화기라 그랬죠. 앞에서 뭐 메틸이라든지 에틸이라든지 이런 거 붙을 수 있는 거, 이런 애들이 붙으면 포름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필기하실 때 이런 알데하이드 이거 뭐로 외우시기로 했었냐면 알사탕, 이걸로 외우시기로 했었거든요. 알사탕은 약간 새콤하고 달콤한 향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극적이고 새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양파라든지 양배추 썩는 냄새 이런 거 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CH3, SaCH3, 이게 이제 DMS라고 부르는 거죠. 황이 들어가면 양배추라든지 이런 거 썩는 냄새 나와요. 그러니까 계란 썩는 냄새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H2S 이런 애들이 다 이런 냄새가 납니다. 뭐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기 양파래요, 양배추래요, 그 다음 계란 썩는 냄새라 그랬죠. 양게장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양게장 하시면 요런 것들, 황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냄새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분뇨 냄새 나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은 대부분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NH3 같은 것들, 암모니아라든지 질소가 들어가야지만 분뇨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땀 냄새 이런 것들은 좀 뭐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지방산류, 하나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CH3, CH2. 이거는 좀 사실은 암기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CH2에 COOH 이런 산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면 땀 냄새가 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지방산류라든지 노말 부티르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땀 냄새가 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46번. 냄새 물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냄새는요, 물리화학적 자극량과 인간의 감각 강도의 관계를 렌리의 법칙하고 잘 맞게끔 되어 있다. 이해 아니죠. 누구로 하셔야 되냐면 웨버 페흐너라는 사람이 어떤 냄새라는 것은 악취는 냄새 강도지. 냄새의 강도는 K의 로그 C 플러스 B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냄새의 강도라는 건 얘가 강도인데 K는 냄새 물질별 상수 별 상수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C는 농도, B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냄새의 어떤 물질별 상수와 농도와 연관관계성이 있고 그것이 강도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웨버 페흐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렌리 법칙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고, 나머지는 골격이 되는 탄소는 저분자일수록 관능기 특유의 냄새가 강하고 8에서 13에서 가장 향기가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옥탄 생각해 보시면 가솔린 자동차의 그 야릇한 향기 나는 게 C8, H18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냄새가 그런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 분자 내의 수산기에는 한계일 때 가장 강하고 수산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OH가 많을수록 무취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또한 악취가 많이 나려면 이런 애들이 많아야 돼요. 아까 봤던 황이라든지 질소, 브롬, 요오드, 염소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악취가 더 강해집니다. 불포화도가 높으면 냄새가 보다 더 강하게 난다. 이럴 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47번. 유해가스를 연소 처리했대요. 그래서 직접 연소하는 방법이 있고 가열 연소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 가열 연소는 앞서서 봤던 폐열을 회수하는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열을 가지고 어떤 걸 좀 데워진 그 열을 이용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직접 연소법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여기 안에다가 연료도 넣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넣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연소가 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뭐 물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이 물이 데워지고 이 데워진 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서 다시 사용하거나 공기만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잉 공기 같은 거 좀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연소법은 경우에 따라서 보조 연료나 보조 공기가 필요할 때 대체 오염물질의 발열량이 연소에 필요한 전체 열량의 50% 이상일 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요. 직접 연소법은 애프터 버너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HC라든지 H2,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든지 시아나수소 및 유독가스 제거법으로 직접 연소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가열 연소법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연소를 하고 있는 거에 어떠한 부분을 가열시켜서 연소를 사용시키는 거죠. 배기가스 중에 가연성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아 직접 연소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조업의 유동성이 적어 낙스 발생량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주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보신 가열연소법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주 적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을 다시 보내기 때문에 어떤 낙스의 발생도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탈취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 차단법은요 밀폐형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생각하시면 좋냐면 화장실에 그 냄새 조금 탈취시키려고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이거 좀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이제 저장조 같은 곳에 악취가 나는 이 물질 위에다가 흡수가 가능한 이런 볼 같은 것들을 두는 거예요. 대신에 위아래는 이제 조금 뭡니까? 개폐된 상태, 그러니까 폐쇄가 아니라 개방된 상태, 그래야 있는 외부 공기들도 들어와서 공기 쪽으로 좀 정화를 시키니까요. 이렇게 해서 흡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율은 별로 좋지 않은 볼 처리법입니다. 밀폐형 구조물 처리할 필요 없고요. 크기랑 색상, 이거 뭡니까? 화장실에 넣는 거 색상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좀 떠올리시면 좋겠네. 그 다음에 약액 세정법은 조작이 복잡하다. 약액이라는 건 물로 조금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물과는 반응을 하지 않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성이라든지 혹은 염기성에 반응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산성, 그 다음에 염기성의 액들을 집어넣어서 가스와 반응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에 이건 산성에 반응하는 게 있고 염기성에 반응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분류를 조금 시켜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작이 복잡하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편이거든요. 대상 악취물질에 대한 제한성은 크지만 산성가스 및 염기성가스의 별도 처리가 꼭 필요한 공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걸 찾는 거니까 2번을 하게끔 되면 되겠네요. 나머지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염소주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가 요게 C6에 HU, 그러니까 탄소 6개에 수소가 6개 붙어 있으면 벤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하나 없고요. 요거 대신에 OH가 붙으면 이걸 페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하나에 OH가 붙은 거죠. 그런데 이거 외에 뭐가 붙냐면 Cl, 이런 애들이 또 붙으면 그런 걸 이제 클로로페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만약에 염소주의법, 그러니까 산화를 시켜갖고 처리하고 싶은데 염소를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랑 결착돼서 클로로페놀로 2차 오염물질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도 얘는 옳은 얘기니까 2번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 50번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여과제의 성질에 관한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여과제의 종류와 산에 대한 저항성, 최고 사용 온도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이 문제도 좀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라 목면 보시면 산에 대한 저항성이 목면인데 산에 대한 저항성이 양호라고 되어 있고 온도도 150도라고 되어 있죠. 목면은 불에 좀 잘 타고 그 다음 산과 알칼리성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냥 1번이에요. 나머지 것들 보시면 글라스 파이버가 제일 좋죠. 뭐와 산과 알칼리성에 전부 다 저항성이 좋고 열에도 제일 잘 견디는 거.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면이 항상 정답이 되기가 좀 용이해요.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직경이 15cm인 원형관에서요, 측류로 흐를 수 있게 임계 레이놀즈 수를 2100으로 한대요. 레이놀즈 수라는 건 R2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그 중력 집진 장치라든지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것을 측류라고 하기로 했고, 위아래 확산이 크게 되는 것을 난류라고 하기로 했는데, R2 값을 구해 가지고요, 2100보다 작으면 지금 그 장치 내의 흐름이 측류라고 보는 거고, R2 값이 4000보다 크게 되면 그것을 난류라고 보게 했었어요. 근데 얘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R2는 rho d v의 점도 뮤, 요걸로 구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2100으로 주어졌어요. 얘 값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굴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얘 v 값 구하게끔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 것들 뭘 줬는지 보면, 단, 얘 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누라고 얘기하는데, 누는 점도를 뭐로 나눈 거냐면 밀도로 나눈 거예요. 얘가 값을 줬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줬습니다. 네, 그럼 요거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대신에 평균 유속을 뭐로 구하게끔 돼 있어요?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위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해볼까요? R2는 2100이라고 됐으니까 2100은요,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지금 밀도를 점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점도를 밀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 자리 잡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직경이 15cm죠. 15cm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15cm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누는 거냐면 지금 있는 얘로 나누는 거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 퍼 세크, 그리고 곱하기 V로 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 중에 얘를 찾는 거니까 지금 있는 이 얘들을 15cm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를 이항을 시키는 겁니다. 이항을 시키면 2100을 15cm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 세크로 하는데, 원하는 단위가 뭐로 나와야 된다? 센티미터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1의 제곱에 미터의 제곱은 100의 제곱에 센티미터 제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1에도 제곱, 숫자에도 제곱 이렇게 해줘야지 됩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제곱 떨어지죠. 여기 센티미터 하나, 얘 거 하나 떨어지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답이 얼마로 나오냐면 2.52 센티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